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고 효과의 위계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관여 상태에서의 광고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에 대한 대안적 위계 모델로 이 세 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학습형, 저관여형, 인지 부조화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대안적 위계 모델이 있는데, 뭐 이거는 학습형이라는 것은 정보를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정보 중심적으로 충실하게 처리를 해서 이제 고관여 상태를 가정한 상황에서 이제 인지가 먼저 어, 작동되고 그 다음에 정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델이 바로 학습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관여형 모델이라는 것은 인지가 발생되기는 하는데 특별한 감정 변화 없이 태도 변화 없이 행동으로 먼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다양한 매체 경쟁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부조화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충동 구매.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동 구매를 한 후에 정보를 획득하고 또 제품에 대한 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먼저 하게 된 후에 인지가 발생되고 그 이후에 정서가 작동되어지는 그런 모델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 후에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 광고 효과는 또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구매 후에 이제 광고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광고로부터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불화라는 것은 인지 부조화가 발생되는 것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광고에 대한 또 주의를 높여주는 측면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매한 제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강화시켜주는 광고가 또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매하고 난 후에는 그 광고를 통해서 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그 구매한 고객이 좀 더 만족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후회를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광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 후에 만약에 후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후회를 해본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후회가 발생되는 소비자들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게끔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구매 행동,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광고를 통해서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 탐색을 하게 한다라는 거고, 제품 정보를 가장 접하기 쉬운 광고를 시청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후회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구매 후에 광고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광고의 기본적인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광고 전략이에요.
광고 전략은 이제 어떤 전략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우선 이제 광고 표현과 광고 효과의 관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표현과 광고 효과의 관계에서 우선 광고 표현 요소라는 것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어서 살펴볼 수 있죠. 우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 브랜드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정보, 그 다음에 감성적 정보입니다.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제품명, 그리고 브랜드, 로고, 패키지, 이렇게 이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그래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기본적인 요건과 관련되는 표현 요소가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제 개념적 정보라고 해서 제품이 지닌 기능이나 구조와 관련된 표현 요소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개념적 정보고요. 감성적 정보라는 것은 제품이 갖는 느낌이나 정서, 또 분위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표현 요소가 바로 감성적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에 보면 뭐 그 브랜드 자체도 있고, 그 브랜드와 관련된 뭐 패키지를 또 강조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브랜드 회사의 로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브랜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관련된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 정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품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 요소고, 감성적 정보라는 것은 느낌이나 정서, 분위기를 표현하는 요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은 이 3가지 요소가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통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 전략 수립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고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광고 표현과 광고 효과의 관계를 살펴봤었죠. 광고의 표현 요소가 무엇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광고 전략 수립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일단 목표 설정이라는 걸 해야겠죠. 목표 설정.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사실 뭐 광고 전략을 수립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목표 설정이에요. 이 목표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광고를 만들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타깃 선정이에요. 타깃 선정. 이 타깃 선정도 역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인 타겟이 뭔지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STP 전략에서 이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타겟을 선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물론 마케팅 타겟이 커뮤니케이션 타겟으로 연결되기는 하는데 꼭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타깃을 선정하는 일도 역시 또 중요한, 우리가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이에요. 우리 자사상표를 어떻게 포지셔닝 시킬 건가,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메시지로 어떤 걸 사용해서 소비자들한테, 특히 타겟들한테 소구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광고 전략의 수립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표현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전략이 필요해요. 이건 모두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광고 표현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바로 what to say예요. what to say. what to say는 뭐예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how to say예요. 어떻게 말할 건가? 이건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what to say는 뭘 얘기할 건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o say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의 특성을 소구하는 경우와 소비자들에게 니즈를 환기시킨다,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이보크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효용을 이해하게 한다. 우리 상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바로 베니핏이다. 바로 소비자들이 우리 상표를 이용하게 되면 얻는 혜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what to say에서는 기본적인 브랜드의 특성을 소구할 건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욕구를 일으키게 할 건지 아니면 베니핏을 알려줄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할 건가가 결정되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what to say가 결정되게 되면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 how to say가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how to say는 실현한다, 실제 한번 그 제품을 실현시키는 그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증언, 정말 써보니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언식 광고, 또는 심볼을 사용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How to Say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건가가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혁신과 조화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새롭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혁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조화로운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혁신과 조화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전략의 수립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그래서 사실은 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 타깃을 설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브랜드 포지셔닝,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메시지 소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광고 메시지 소구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전달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 메시지 소구 방법이 어떻게 보면 광고의 표현 단계하고도 바로 연결되어지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소구 방법은 바로 이것과 연결되고, 광고 표현 단계는 바로 what to say와 how to say를 결정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특성을 소구할 거냐, 아니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의식하게 만들 거냐,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줄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베니핏을 이해시켜 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현, 증언,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 애니메이션, 환상, 무드, 음악, 상징, 전문적 기술, 과학적 증거 제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의 how to say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결정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광고 전략에 몇 가지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이제 우리 교재에도 보면 6가지 전략이 나와 있어요. 보편 전략부터 선취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USP 전략, 브랜드 이미지 전략, 포지셔닝 전략, 그 다음에 동조 전략까지 이제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표현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 지으면 가급적이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에요. 광고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할 건가, 전달할 건가,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일단 정해서 그 전략에 맞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가 보편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 전략.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제품의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다른 상표와 우리 상표가 바로 이런 차별점이 있다. 우리 상표가 경쟁 제품과의 차이점을 알리거나, 또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사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제품하고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또는 우리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제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전에 그 자일리톨과 관련된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자일리톨이라는 제품이 롯데에서 나왔는데 많은 회사에서 이 자일리톨 껌을 또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 자일리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설명, 그죠?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이다. 그러니까 자일리톨은 핀란드산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 휘바라는 게 바로 이 핀란드의 그 언어 표현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만큼 핀란드산 자일리톨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롯데 자일리톨이 설명을 쭉 해준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는 자일리톨 껌의 대명사입니다 같은 카피를 통해서 보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취는 말 그대로 이제 먼저 선점한다라는 뜻이겠죠. 선취 전략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하면 따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우위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맥주는 천연 안반수를 사용해서 제조했다라는 카피를 사용하는 거. 이 카피는 아무나 사용 못 하잖아요. 그죠? 천연 안반수를 사용해서 제조했다. 라는 카피처럼 일반적인 속성을 경쟁 상대보다 먼저 소구해 자사 제품만의 특징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천연 안반수라는 건 그 하이트 맥주가 먼저 맥주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CJ의 행복한 콩으로 만들었다는 그 두부 광고가 바로 선취 전략이죠. 해양 심층수를 소구하는 거예요. 자사만의 특징. 다른 데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해양 심층수를 사용해서 두부를 제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다른 데들은 이걸 얘기하게 되면 따라하는 경우가 되고 마치 CJ의 두부를 더 오히려 광고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딴 데서는 이 얘기를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취 전략이라는 게 선점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바로 선취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USP 전략인데 이 USP 전략이라는 것은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다. 유니크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셀링은 파는 거죠. 팔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제안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프로포지션은 바로 셀링 프로포지션 팔려고 하는 것의 제안 우리만의 독특한 USP 그죠? 앞자를 따서 U 셀링의 S 프로포지션의 P 그래서 USP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품만의 독특성을 찾아서 소구하여 제품의 컨셉트를 가장 부각시키는 방법이다. 이것도 이제 그 SK텔레콤에서 그 SK텔레콤의 베니핏을 좀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광고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USP, 이 양털을 깎는 부분을 가지고 70%까지 할인되더라. 그게 이제 T끼리의 플러스 할인을 여기다가 카피로 정보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가족끼리 전부 T를 쓰게 되면 SK텔레콤의 이 이동전화를 쓰게 되면 묶어서 플러스 할인이 된다. 더 할인폭이 커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USP 광고는 예전에도 그 바나나 우유 광고 같은 경우가 USP 광고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죠. 바나나 우유. 그 예전에 우리가 바나나 우유 광고에서 바로 그런 그 USP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2-11 그 포지셔닝 전략을 얘기한 부분이 그 바나나 광고를 얘기한 부분이고, 사실 USP 전략에서는 사실은 이 제품 편익을 얘기한 부분이다. 그래서 생각대로 T 광고의 경우 파격적인 가격 할인 요금제, 그죠? 가격 할인 요금제를 양털을 깎는 표현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소구 방법을 택하면서 좀 독특한 그런 광고로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정말 뭘까? 뭐 제일 많이 이동전화 쓰면서 가격 할인 많이 되는 걸 되게 많이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이점에 대해서 광고를 소구하는 그런 광고 전략이 USP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바나나 우유 광고는 포지셔닝 전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USP 전략은 바로 그런 경우, 어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베니핏을 좀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사용해서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광고의 경우가 USP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경쟁 제품 간에 큰 차이를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에 광고 표현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간에는 사실은 요즘 시대가 더 그렇죠. TV도 사실은 뭐 삼성하고 LG하고 서로 막 엄청나게 그 화질 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잘 못 느껴요. 그 제품 차이를 막 느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품 차이를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광고 표현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뭐 이미지로 차이를 만들어내든, 그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장기적으로 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 그죠? 김연아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모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깨끗한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지금은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벌써 오래전에 그만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이 모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미지가 깨끗해요.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에서도 예전에 했던 광고긴 한데, 현대자동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카피와 함께 자신감이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그죠? 최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카피를 쓰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죠?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는. 근데 그런 자신감이 두려움을 밀어내면서 최고의 그 금메달을 딴 그런 김연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USP 전략하고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사실은 좀 짬뽕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했다.
혼합한 방식으로 자사 브랜드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경쟁 브랜드를 의식하고 광고 표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자사 브랜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광고를 만드는 경우인데, 이건 이게 경쟁 제품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원래 바나나 우유는 빙그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빙그레 바나나 우유는 원래 노란색이었단 말이죠. 노란색이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기존에 그렇게 포지셔닝 돼 있는 부분을 원래 바나나는 보니까 까보니까 하얗더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과는 좀 차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포지셔닝을 만들어준 광고가 바로 이런 메일유업에서 바나나 광고를 또 새롭게 내놓으면서, 워낙 바나나 우유에서 일찌감치 포지셔닝 돼 있는 빙그레 우유의 바나나 우유의 그 특징이었던 노란색 부분을 하얗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차별화 이미지로 포지셔닝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 전략의 경우도 사실은 뭐 가장 많은 회사들이 이 USP 전략과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혼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포지셔닝 전략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 브랜드를 의식 안 하고 완전히 자기만의 독점 시장을 갖고 있는 브랜드의 경우는 이런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자기 것만 좋다는 광고만 하면 돼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경쟁 브랜드가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다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포지셔닝 전략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조 전략이 마지막 6번째 전략이죠. 동조 전략.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있는 특정 상황을 재현시켜 가면서 소비자의 기억 속 상황과 특정 제품의 사용을 연결시키고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동조한다라는 건 그거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조 전략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가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이입시키는 거죠. 연결시켜 준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해당 제품을 자신의 어떤 세계, 기억 속에 있는 그 세계에 가까운 곳으로 떠올려주는, 그래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으로 소비자가 동경하는 그런 생활 상황 속에 그 제품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그게 수용되는 측면이 강하게 되겠죠. 그죠? 그 사실은 이게 지금 눈 보호제 같은 그런 제품이죠. 이게 I2O라고 해서 뭐 컴퓨터, 그죠? 노트북 이렇게 사용할 때나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눈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쉽게 건조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보단 그 눈물과 같은 성분이 있는 이 눈 보호제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요즘도 이런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안과 같은 데 가면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일상 생활 장면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걸 여기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동조 전략, 소비자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저럴 때 눈이 되게 건조해. 컴퓨터 오래 봐도 그렇고, 햇빛에 노출됐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 제품을 통해서 눈에 넣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촉촉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동조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 전략이라는 부분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6가지의 광고 전략들을 살펴봤고, 요번에 이제 나오는 3번째 광고 소구 방법은 이것도 몇 가지가 있죠. 광고 소구 방법에. 광고 소구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머 소구, 공포 소구, 양면 제시 소구, 성적 소구, 비교 소구, 불완전 소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이 바로 광고 소구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머 소구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통신사 광고들이 유머 소구를 꽤 많이 했어요. 통신사 광고. 사실 통신사 광고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사실 이 유머 소구를 제일 많이 한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KTF가 쇼라는 걸 또 한때 들고 나오면서 이 다양한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죠? 그런 상황들을 연출시켜 주는 거죠. 인생은 쇼다라는 카피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이목을 끌기가 좋잖아요. 재미있으면. 그 상황 자체가 아주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쉽게 그 광고에 수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용된다는 건 받아들여진다는 거.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머 광고를 통해서 시청자, 소비자와 광고 사이에 친밀감 형성되기도 되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머 광고의 가장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예전에도 실제 광고 대행사에 있으면서 마케팅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SK텔레콤 광고가 유머 광고 시리즈를 쭉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는 잘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기억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컨셉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고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상황 자체가 재미있게 보이니까 재미있고 웃고 넘어가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런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와투세이를 제대로 전달 못 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쇼하고 살자, 쇼라는 자기네들, 서브 브랜드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런 100세의 생신 장면. 그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인생은 쇼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 이게 아마 이거 쇼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아마 그때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가 대표적인 유머 광고 소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대로 T 야구 시리즈도 역시 유머스러운 광고잖아요. 그것도 시리즈물로 쫙 보여줬듯이 이런 다른 통신사 KTF의, 지금은 KT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KTF 시절이었죠, 이때가.
이렇게 유머 소구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제약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바로 이제 공포 또는 위협 소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사실은 뭐 미세먼지, 그죠? 그래서 그 그 TV에서 요즘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이 뿌리는 그 방향제 같은 거기 제품이 꽤 많이 사용했는데 갑자기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방향제 광고에서도 보면 막 소파나 침대에 막 세균이 디글디글하게 막 있는 모습을 CG로 처리해 갖고 보여주잖아요. 그냥 사용하면 그렇다. 또 침대나 그런 소파나 옷에 냄새, 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뿌려주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협이 너무 크게 되면 소비자에게 반발이나 회피를 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보면 위협 소구 광고를 한 거죠. 그죠? 뭐 사랑이 빠져나갔다. 백년해로를 꿈꾸던 아내가 그 다음에 또 20년간 마음을 나눠온 친구의 우정이 빠져나갔다. 가족의 행복까지 베팅하는 도박. 이건 이제 도박 중독 공익 광고에 해당되는 거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했던 광고고요. 최근에는 좀 이런 도박 중독과 관련된 광고가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한동안 또 나왔던 적이 있죠. 뭐 이거 말고도 음주운전 광고도 사실은 이런 공포소구라고 볼 수 있고요. 금연 광고도 마찬가지로 공포소구의 대표적인 광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포를 유발시켜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도박 중독 공익 광고를 우리 교재에서는 예를 들고 있는데 워낙 다양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음주운전, 뭐 금연 광고, 그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어떤 특정 제품이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소비자들의 어떤 발병과 관련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이런 식으로 공포 또는 위협 소구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면 제시 광고라는 것은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점만 주로 얘기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장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 그죠? 반대 의견도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구나.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단점도 있구나라는 걸 같이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양면 제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양면 제시 광고는 실제 광고를 제시 안 했는데 보통 이렇게 양면 제시하는 광고가 사실은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광고를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관여 상황일 때 주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깊이 있게 처리하고 많은 정보를 탐색할 때 이런 양면 제시 광고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구나. 광고에 대한 신뢰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고관여 상황일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소구 광고는 뭐 또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많이 활용되어 온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인 자극이나 암시로 소구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많은 광고에서 이 성적 소구를 하죠. 사실은 근데 이 성적 소구 광고의 문제도 그거예요. 사실은 제품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뭐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수용자들이 이런 성적인 감정적 반응 자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성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본능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자극, 감정적 반응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또 제품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만 이어지게 되면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거부감 또는 주의 분산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죠. 뭐 단편적으로 그냥 그런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 핸드폰의 어떤 그 터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적 자극으로 표현해서 주의를 끄는 예전에 사이언이라는 브랜드의 LG 휴대폰, 지금은 LG는 이제 휴대폰은 전부 완전히 접었어요. 그죠? 그래서 LG 사이언의 비키니 터치 폰 광고의 경우 이렇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네 제품을 터치하는 장면을 맨 마지막에 마지막 코스로 보여준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성적 소구 광고인데 성적 소구 광고는 뭐 다양한 예에서 많이 사례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광고라는 것도 제시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죠. 비교 광고도. 그래서 비교 광고는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알리는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비교 광고가 허용이 안 돼 있었어요. 대놓고 자기 회사의 제품을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면서 우리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허용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자주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접적인 비교 광고 정도는 가끔 등장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 광고를 실제 많이 허용해주고 아주 대놓고 자기네 제품과 타사 제품, 경쟁 제품의 비교를 통해서 자사 제품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대놓고 비교하는 경우는 허용이 안 되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그죠? 폴로라는 아주 선도 브랜드, 해외의 선도 브랜드를 우리 국내 헤지스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이 폴로를 연상시키잖아요. 이 말, 그 폴로의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떤 폴로의, 브랜드 위치와 우리가 대등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효과적인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 소구 전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광고 심리학에서 이런 광고 전략이나 뭐 광고 소구 방법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완전히 그것들을 중심으로 다루기는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그게 뭐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쭉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고 심리학에서는 광고를 위주로 다루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광고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심리적 기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의 어떤 광고 전략과 표현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광고의 목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으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고요. 광고 효과와 광고 목표의 관계에 대해서 또 역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광고 목표 설정에 따라 효과를 각기 다른 지표로 측정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광고 효과의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연결시켜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고 효과의 측정 지표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고 효과 위계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광고 효과 전략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효과의 위계의 특징.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위계 이렇게 세 단계인가 세 개의 각각 다른 그 위계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고 표현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각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해 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여섯 번째가 바로 여기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광고를 통해 무엇을 전달할지, 그리고 광고 표현을 통해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그죠? 효과 전략과 광고 소구 방법.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맨 마지막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그 케이스들, 그죠? 어떤 경우에 이런 전략을 쓰고 그런 전략이 뭐다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아무래도 기말고사 때 아마 여기에서 문제가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들을 쭉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올려주세요. 그죠? 이 광고 소구 전략, 표현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